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과학입니다. 오늘은 그냥 마스크를 한번 써보고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 근데 너무 숨이 막혀요. 등교 계약을 하면 이게 마스크 수업을 할 때 마스크를 꼭 끼고 해야 된대. 근데 이 마이크 지금 내가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등교 계약을 하면은 수업을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한번 연습해봤는데 아직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온라인 계약, 아직 온라인 등교니까, 온라인 계약이니까 잠깐 복구할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태원에서 번진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계약이 일주씩 더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5월 27일 날 원래 등교 계약이 예정이었는데 지금 6월 달로 밀렸어요. 여러분들 원래 입학일이 몇 월이야? 3월이잖아, 그치? 벌써 6월이 됐어요. 6월 3일날 등교 계약을 한다. 그리고 이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이게 더 밀릴지 안 밀릴지 뭐 이런 거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은 예정은 6월 3일이니까 우리는 6월 3일날 본다는 가정하에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라인 계약이 끝나고 등교 계약을 시작하고 시험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은 대부분 이제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을 한 2번, 3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는 한 번밖에 정리를 못 해줄 것 같아. 한 번도 힘들 수도 있어요. 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평가도 평가인데 학교에서 나와서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학교만의 그 재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요새는 처음에는요 사실 되게 등교 계약이 이제 미뤄지고서 되게 편했어. 이게 솔직 고백합니다. 양심 고백하면 조금 편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리워요. 이게 학교가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의 예선 예화여자 고등학교의 주인은 우리 학생들이었구나,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열심히 수업 듣는, 물론 이제 또 오면 열심히 수업을 안 들을 수도 있지, 말도 겁나게 안 듣고, 그래도 그게 학교다, 너네가 주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물씬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스크 하고 다니는 게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이제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게 굉장히 나쁜 짓,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어디 나갈 때 나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남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도 이 마스크를 꼭 끼고, 뭐 굳이 이런 마스크 아니어도 이런 침 같은 거를 좀 튀기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마스크 꼭 끼고, 그 다음에 손소독 꼭 하고 다니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소독제도 이제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통 팔잖아, 펌프. 그래서 그런 거 갖다 넣어놓고 매번 이제 밖에 나가 있을 때 혹은 실내에 있을 때도 손소독을 꼭 하길 바래요. 알겠지?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강 수업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있던 그 내용들보다 훨씬 더 쉬운 내용들이니까 좀 암기 위주의 내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말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56쪽부터예요. 드디어 소단원 1단원을 끝내고 소단원 2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소단원 2단원의 제목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자연의 구성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지? 자연? 자연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 뭐 예를 들면 땅, 그 다음에 공기, 물, 뭐 바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런 환경들 속에서 뭐가 살고 있어? 우리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 그지? 그래서 그 자연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환경과 생명체가 있는 곳, 그런 곳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구성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이 이쪽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할 거는 뭐냐면은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입니다. 지각, 우리 뭐 어디 가다 늦었을 때 지각이라고는 하는데 그 지각은 아니겠지, 그지? 어떤 지각이냐면 땅 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맨 바깥쪽에 있는 거를 뭐 대륙 지각, 그 다음에 해양 지각,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멘틀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그때의 지각입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땅과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제 58쪽이요. 자, 58쪽에 가보면은 탐구 조사가 나와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나오는데 이 표를 숫자 소수점까지 다 외우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외우자. 소수점을 다 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박스 쳐놓으세요. 일단은 왼쪽에 있는 표가 지각에 대한 표인데 지각, 땅에서 가장 많이 구성하는 성분이 뭐래? 맨 위에 게 산소라고 돼 있네, 그지? 땅에는 산소가 제일 많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뭐가 있어? 규소가 있어. 땅에는 규소가 두 번째로 많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 중에서 우리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에서도 뭐가 제일 많대? 산소가 많대요. 산소.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이걸 알아둬야겠네, 그지? 이 둘의 차이점을 지각에서는 규소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사람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거는 무엇이더라? 탄소이더라. 알아둬야겠다, 그지? 그래서 1등, 2등만 우리는 알아둡시다. 그래서 밑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모둠을 구성하고 우리는 모둠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합시다. 우주의 역사를 고려하여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성분들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지각이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지구든 사람이든 우주가 탄생했어야 나오는 애들이지. 그러면 이 수많은 원소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수많은 원소들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우주가 빅뱅을 시작으로 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이런 원소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그 1번 문제에다가는 간단하게 써놓읍시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우주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우주의 역사. 우주의 역사 속에서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별표 2개. 지각과 생명체에서 산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까닭을 조사해보자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H2O 이런 거 있었어, 그지? H2O가 뭐였지? 물이었죠, 물. 그 다음에 CO2는 뭐였냐면은 이산화탄소였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 속에서는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들어간 물질이 많냐면 산소, O가 들어간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 산소가 왜 이렇게 많은 물질들의 존재를 하게 되냐? 이 두 번째 문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화면에다가. 산소가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더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산소가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각에서는 규소의 비율이 높고 생명체에서는 탄소의 비율이 높은 까닭을 조사해보자 라고 나와 있지, 그지? 이 3번은 별표 한 10개 정도 중요하니까 알아둡시다. 요거는 우리가 뒤에 한번 쭉 글을 읽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지각에서는 뭐가 제일 많다? 산소, 사람에서도 산소가 제일 많은데 두 번째로 많은 게 지각에서는 규소, 그 다음에 사람에서는 탄소이더라. 이런 원소들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우주의 역사 속에서 비롯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각과 생명체에서 산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산소가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 세 번째 거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59쪽에 어디다 밑줄을 치시냐면요, 여기다가 밑줄 쳐보세요. 일단 첫 번째, 산소는 수소, 탄소, 규소 등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얘가 아까 몇 번째 문제의 답이었어? 두 번째 문제의 답이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디다 밑줄 치시냐면은 여기다 밑줄 치세요.
일단 땅에는 돌, 그다음에 흙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 같은 거야. 그 돌을 조금 예쁘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암석이라고 말해요. 암석. 그다음에 그 암석을 구성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광물이라고 부릅니다. 광물. 그래서 광물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석영 기억나? 흑운모 기억나? 한쪽 넘어가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광물이라고 하는데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은 대부분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규산염 광물이더라. 규산염 광물이더라. 그럼 산소 자체는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잘해. 근데 지각을 이루는 그 암석 중에 그 암석을 이루는 광물 중에 무슨 광물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규산염 광물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규소가 산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겁니다. 광물은 규산염 광물이 많기 때문에 규소가 두 번째로 많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뭐가 제일 많았냐면 탄소가 많았단 말이야. 일단 여기다가 밑줄. 대부분의 생명체는 까지 밑줄을 치시고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물이라고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물과 소량의 무기물을 제외하면 이제 그 뒤에 밑줄 치겠습니다.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등과 같은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밑줄 쳐두시고 자 거기 보면은 탄수화물, 지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 지질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지방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방. 지질, 지방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탄단지 몇 대 영양소라고 했었어? 3대 영양소라고 했었어. 그 3대 영양소는 무슨 결합을 한다고 했었니? 공유결합을 한다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이 탄단지, 그 다음에 저기 핵산 나오는데, 핵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냐면, DNA가 있어요, DNA. 그 다음에, RNA 이런 것도 들어봤나 모르겠네. DNA는 뭐 노래 제목으로 유명하니까, 어쨌든, 뭐 DNA. 그 다음에 RNA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핵산은 이런 물질들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체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등과 같은 유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유기물 자체가 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말을 하냐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다 박스 탄소화합물. 물과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을 빼고 그 다음에 무기물 같은 거를 제외를 하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등의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유기물이 무슨 화합물이더라? 탄소화합물이더라. 탄소가 주가 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탄소화합물. 그래서 산소는 일단 그런 생명체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다양한 물질과 쉽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원소들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산소가 제일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체를 이루는 것 중에 대부분이 무슨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생명체에서 사람에서는 탄소가 산소에 의해서 두 번째 비율의 원소이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박스 탄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밑에 그림 한번 볼까? 그림 1-29 맨 위에 파란 박스에는 지각이라고 돼 있고요. 땅이겠지, 그지? 그 지각을 이루는 것 중에 대부분 그 돌을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암석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암석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대? 광물이라고 한다 했지. 광물. 근데 이런 광물들은 대부분 무슨 광물이더라? 규산염 광물이더라. 규산염 광물이더라. 그럼 여기서 규가 무슨 규겠어? 규소. 네, 산소.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구나. 뒤에서 구조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녹색 박스에 보시면은 광석이 친구 나와요. 그죠? 동물, 생명체, 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고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포도처럼 이렇게 쭉 달려있는 것들이 있지, 그지? 여기서 이 검은색이 뭐냐면 탄소야, 탄소.
그러면 생명체를 이루는 대부분의 유기물은 탄소화합물이라 그랬지, 그지? 탄소화합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탄소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물질들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생명체를 이루는 대부분의 물질인 유기물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탄소의 비율이 사람에서 두 번째로 높더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61쪽까지만 할 겁니다. 60쪽에 보시면 아까 지각을 이루는 건 암석이라고 그랬고, 암석을 구성하는 거를 광물이라고 한다 했지, 그지? 근데 그 광물은 대부분 무슨염 광물이더라. 규산염 광물이기 때문에 규소의 비율이 지각에선 두 번째로 높더라 배웠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규산염 광물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디다가 밑줄 치시냐면요, 이건 좀 이따 치세요. 여기다가 박스, 규산염 광물. 자, 이 규산염 광물의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규산염 광물이야. 이거 기억나나? 석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각기둥의 투명한 그런 광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흑음모 같은 경우에는 판처럼 생겨가지고 넓게 펴져 있는 그런 광물을 말했는데, 기억 안 나도 돼. 밑에 그림 보면 나와요. 61쪽에 보면 석영 나와 있고 흑음모 나와 있는데, 본 거 같으면 됐어. 본 거 같으면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외웠었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이름만 보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뭐 석영, 흑음모 등등의 광물들은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었더라. 근데 이 규산염 광물이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느냐? 여기다가 박스 치세요. 규산염 사면체이더라. 규산염 사면체. 자, 왼쪽에 모형을 한번 볼게. 규산염 사면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사면체 모양이 요 피라미드 같은 모양을 사면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면체인데, 요 안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SI 뭐라고 써있냐면은 포플러스라고 써있지, 포플러스. 규소가 이렇게 포플러스로 이온이 되었구나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규소 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이온이 산소이온이라 읽어야 되니 산화이온이라 읽어야 되니? 산화이온이라 읽어야 되지, 그지? 음이온이니까. 그래서 이 규소이온을 산화이온 몇 개가 4개가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이구나. 이런 거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비율이 제일 높았던 거는 산소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규소가 높았던 거는 이 광물에 이렇게 규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더라 봐두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로 이루어져 있더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소랑 산소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냐면, 여기다 밑줄 치세요. 규산염 사면체는, 규산염 사면체는 그림 1-30과 같이 산소와 규소가 공유 결합을 하여 정사면체 모양을 이루더라. 쟤네끼리는 공유 결합을 했구나 봐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 하나 있다고 광물이 한 건 아니야. 그냥 구조 중에 하나겠지, 그지? 이 구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광물의 종류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자체는 여기는 포플러스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E-, E-야.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총? 8개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양전하는 4개 있잖아. 그럼 음전화가 더 많으니까 이 자체가 마이너스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기운을 띠겠지, 그지? 그래서 음전화를 띠고 있더라 봐두시면 돼. 그럼 음전화는 뭐를 잡아당겨? 플러스를 잡아당겨. 플러스 대표적인 거 그냥 양이온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 자체가 뭐를 잡아당기냐면은 양이온을 잡아당겨서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밑줄 치시면 됩니다. 저런 사면체들이 여기다 밑줄. 각 사면체의 모든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하여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일단 밑줄 쳐놓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밑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60쪽 아래 그림입니다. 60쪽 아래 그림 보시면은 맨 왼쪽에 무슨 구조라고 나와? 독립형 구조라고 나와. 독립형 구조.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 이런 거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들이 하나하나가 이어져 있기는 한데, 요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요런 거라 보시면 돼. 얘네들은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붙어 있어. 근데 쟤네는 요 하나하나가 서로
떨어져 있지, 그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바깥 자체에 음이온이 많기 때문에 양이온을 끌어당겨서 결합을 해요. 그때 주로 결합하는 양이온들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 써놓으세요. Fe2 플러스 뭐라고 읽어야 되지? 철이온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Mg2 플러스. Mg는 뭐였냐면은 마그네슘이었지, 그지? 근데 2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독립형 구조들은 양이온들이랑 결합을 하는데 주로 결합하는 양이온이 철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더라.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걸 외우시면 돼. 독립형 구조에는 감남석이라는 광물이 있구나. 요거를 외우세요. 알겠지? 저 그림 보고 얘는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예 감남석 이렇게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단사슬 구조라고 나와. 사슬은 알지, 그지? 철사슬 같은 거. 근데 단이 무슨 단자냐면은 영어에서 단수, 복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단수는 몇 개야? 한 개야. 복수는 여러 개야. 그러면 단수는 사슬이 몇 개인 거? 하나인 거. 이렇게 규산염 삼연체끼리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나의 사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단사슬 구조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고 단사슬 구조구나 파악하시고,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은 뭐가 있더라? 휘석이 있더라. 휘석 암기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사슬 구조라고 나옵니다. 아까 단수, 복수 했잖아, 그치? 복수 두 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사슬이 몇 개야? 두 개야. 이런 구조를 복사슬 구조라고 하고, 이 복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에 얘가 뭐가 있더라? 왜 말하기도 어려워? 각섬석이 있더라. 각섬석이 있더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61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기 그림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사슬이 여러 개긴 한데 마치 뭐처럼 보여? 하나의 판처럼 보여. 그래서 얘를 판상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판상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될 거 적어보고, 얘는 판상구조. 판상구조의 대표적인 얘는 흑음모더라. 흑음모의 특징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 종류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망상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상구조와 망상구조의 차이점은 요 공간이 빽빽하잖아. 그래서 그냥 낚시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낚시망에서 저렇게 공간이 커버리면 물고기가 빠져나가겠지, 그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촘촘하게 막아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촘촘하게 막아놓은 거를 우리가 망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망상 구조이고요. 이 망상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 요거 두 개 알아두셔야 됩니다. 석영과 장석이더라. 들어는 봤어, 그지? 근데 중학교 때는 더 했어. 이 특징이 어떻게 되고 뭐 육각기둥이고 뭐 쪼개지고 깨지고 이런 거 외웠는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구조랑 이런 거만 봅시다. 종류만. 왜? 다 알잖아. 다 알고 있어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내면 다 맞을 것 같으니까 안 내는 거라고요. 확실하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쭉 어디 나와 있냐면 61쪽에 그림 위에 보면은 두 문단 나와 있어요. 그 두 문단에 대한 내용이 방금 선생님이 60쪽부터 61쪽까지 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마무리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류만 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필기노트는 PDF 파일 참고하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 이렇게 또 시작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교 계약을 얼른 해야 여러분들이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재밌게 할 텐데 이렇게 인강으로만 하니까 텐션이 참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학교는 참 아무 의미 없는 학교였어요. 학생이 없는 학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학교의 주인은 너네들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프지 말고 외출할 때 꼭 손소독, 그 다음에 마스크 꼭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는 등교 개학 때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